아니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김포시에다가 그걸 서울에 편입할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어.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대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면,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또 찾아왔어? 뉴스 기사를 봤어요. 전 제가 이거 잘못 본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뭐 어. 가짜 뉴스인가 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설명을 좀 할게. 네. 아, 이게 참 나도 좀 당황스러웠어.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여의도 멘션에서는 많이 다뤘지만 서울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개념이 원래 조금씩 확장되어 왔다.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었다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원래는 사대문 앞만 서울이었다가 사대문 밖은 그 위쪽으로는 사대문 성북에 있다고 해서 성북구라고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편입이 됐었다가그 성북구가 다시 나눠져서 성북구 도봉구로 갔다가 도봉구가 다시 그 노원구 그다음에 강북구 막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 네. 그렇게 해서 원래 어느 지역이 확장되면 그 확장됨과 동시에 그 행정구역이 다시 세분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해온 건 지극히 당연해. 그런데 서울 정도의 이제 숙성 단계에 올라간 어떤 지자체들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확장을 안 해. 왜? 확장하면 사실 악영향이 더 많아지기도 하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뭐야? 지역 소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 아 그렇죠. 형이 예전에 그 국가기관에 일했을 때 제일 오랫동안 일한 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일을 10년 가까이 했었다고. KDI에서 주로 그 연구를 많이 하셨죠. 뭐 또 그렇게 기관 얘기하면 또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삐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또. 싱크탱크. 됐어, 제발 그만하라고. 하여튼 내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뭔가 거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졌느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니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김포시에다가 그걸 서울에 편입할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어.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대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면, 이미 이거 나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진척될 수가 있었을 거야. 일단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김포의 땅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오를 것 같아요. 왜? 서울이라는 타이틀? 우리 평판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편에서.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실제 요즘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가 위례신도시야. 위례신도시는 아주 독특하게 행정구역에 3개가 중첩돼 있어. 서울, 하남, 성남. 그런데 그 위례신도시에 비슷한 사양의 아파트인데 여기는 행정구역이 서울이고 이쪽은 행정구역이 하남이면 어떻게 된다? 가격 차이가 1억에서 2억 차이가 나. 이야, 이름 하나로. 이름 하나로.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서울 내에서도 많아. 우리가 서울 내에서 큰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은 서초구 방배구, 이쪽은 동작구 사당이고, 근데 양쪽에 건물 가격이 똑같은 사양의 5층이나 뭐 이렇고 거기 상권 비슷비슷한데 달라.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야. 그래서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여의도 멘션에서 했던 평판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요인도 있어. 그런데 떨어질 요인도 있어. 아, 그래요? 떨어질 요인은 뭐냐면, 자, 만약에 김포라든가 또 다른 지역도 있다고 쳐봐.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이제 서울에 더 편제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는 그 혐오시설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서울에서 넘쳐나는 쓰레기, 오폐수 이걸 정비하기 위한 시설을 서울의 최외곽 지역에 놓기 위해서 그 서울시가 골머리를 쌓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외곽 중에 하나가 마포에 있는 상암동에서 더 좀 멀리 있는 거기다 놓거나. 과거에 난지도가 그 그렇지, 서울의 끝이었잖아요. 끝이었으니까.
그런데다가 그걸 유치하려고 그 주민들과 지금도 막 불협화음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김포까지 생겼다? 그럼 서울의 최외곽지대는 어디로 되겠어? 아, 김포가 되겠죠. 김포지. 끝은 김포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김포 최외곽 북단에서는 북한이 보여요. 아, 나 몰랐어. 네, 진짜야? 북한이 보여요. 아, 나 몰랐어. 제가 군생활 김포에서 했잖아요. 맞네. 보여요. 북한이 보여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인다니까요, 북한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서울의 이 거대 도시의 혐오 시설의 상당 부분이 가는 거야. 그럼 그 혐오 시설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근처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공존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혐오 시설이 우리 단지 근처에만 없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오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김포 시민들은 이제 다른 시민들도 연대하자고 같이 주장하는 게 그 시민들의 이익에서는 더 훨씬 부합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전화하는 거야. 안양 시민들은 관심 없으세요? 같이 들어가시죠. 광명 어떠세요? 고양 어떠세요? 실제 구리 어떠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이 김포 쪽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쫙 커지잖아. 서울시가 아니라 그냥 서울권이네요. 서울도가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면 혐오 시설을 왜 김포에만 놓지? 저쪽 구리 끝도 꽤 멀어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기 고양시 끝도 지금은 허벌판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지탱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장비, 설비, 이거를 가능하면 외곽 지역으로 빼는 게 모든 국가의 모든 도시의 불문율 같은 건데, 그걸 김포만 독박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야, 김포 봤잖아. 지금 벌써 호가 오르기 시작했어. 그럼 우리도 뭔데? 우리도 올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열어선 안 되는 판도라의 상황을 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최소 이번에 한 4-5개 가까이 뭔가 통과할지 말지 결판을 내야 돼. 그런데 한쪽 정당에서 이걸 화두로 던졌잖아. 그런데 원래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주장해 왔던 다른 쪽 정당에서 지금 입장이 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을 더 광역화하고 서울의 인구를 더 몰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게 DJ 때, 그리고 노무현 때, 이럴 때 있었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당에서 말이 없어. 이게 뭐야? 선거? 그렇지. 이쪽에선 아직 답변을 안 하고 동문서답을 했어. 아니 5호선 연장 빨리 하고 말이지. 이거 왜 빨리 통과 안 시키냐?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우리도 김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김포 골드라인도 너무 막혀요. 하여튼 그래서 책임 있는 그 흔히 말해서 위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무슨 오랫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국가의 서울뿐만 아니라 저 지방 발전도 저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든지, 아니면 김포는 서울에 편입되는 게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라든가 뭐 근거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먼저 툭 던지고 이거 뭐 큰 여론의 분위기상 안 갈 수 없게끔 만들어보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가 만약에 이번 선거 때 김포가 만약에 이제 서울에 편입돼서 그 집값이 다 오르는 걸 확인하면 다음 때 대선에는 어떻게 될까? 경기도 없어지면 되잖아요. 아니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인천은 이제 서울시 인천구가 되는 거야. 인천구되고 뭐 그리고 지방에 광역시들 많이 있잖아요. 아, 그것도 얘기하더라고. 네. 지방의 광역시도 메가시티 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메가시티 해드릴게. 그러면 경북은 이제 대구가 되는 거고, 네, 주변. 충남, 충북은 이제 다 대전이 되는 건가. 야, 이게 뭔가. 그런데 또 이 화두를 던진 정당 말고 다른 정당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해. 이 도시들이 어떻게 돼야지만 국가가 발달하냐면, 외국 학자들이 한국을 정말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버시티야. 다양성. 지금은 좀 그게 또 많이 훼손되네 생각해보니까. 야, 저 나라 진짜 무서운 게 이쑤시개부터
중장비 반도체까지 안 하는 품목이 없어. 아, 그렇죠. 제조 강국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음.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한참 열심히 판매하고 있었던 어떤 품목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에서 이상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냐면 저기 대학 졸업하고 그냥 나는 딴따라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자기 음반 만들고 음악 만들고 가수들 섭외해서 무슨 그 이 뮤직비디오 찍던 뭐 S대 출신 이수만, 뭐 Y대 출신 박진영 이런 애들이 만든 그 회사가 갑자기 K 컨텐츠라고 해서 해외 열나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대중음악, 대중 콘텐츠들을 주력 산업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간 투자한 적 없어. 네, 그렇죠. 그냥 누군가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난 이게 좋아. 했던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그게 수출까지 해서 지금은 이렇게 커졌어.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게 K 콘텐츠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K 콘텐츠에 나왔던 출연지들이 바르는 화장품이나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K-뷰티라고 해서 세상에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또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동동구리뮤 파는 산업을 단 한 번도 주력 산업을 육성해 준 적이 없어. 우리는 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뭐 이렇게 했던 그 루트에서 동동구리무는 없었어.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아모레 퍼시픽, 옛날에 태평양. 이 태평양의 원래 이 창업주는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도 저 이북지방에 함경도, 평안도 이쪽 지역에서 동동구리무 장사하던 분이셨어. 근데 해방 이후 그냥 나는 내가 하던 게 이거고 이게 내 가업이야. 나 이거 계속 할게 해서 그걸 계속했다가 나중에 R&D도 하고 자기 상품 만들고 자기 브랜드 구축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걸 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또 그 다음 하고 하면서 그냥 하나의 계열이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한참 없이 살고 못 먹고 했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야 지금 씨앗 심어서 언제 먹겠니? 저기 이 원조 자금 받은 걸로 원양어선 할 수 있는 배 한 척 사와라. 그래서 그 고기는 바로 잡으면 먹을 수 있으니 근데 저기 원거리로 가면 사람만한 고기가 있대더라. 참치. 네. 그거 잡아오라고 원조 자금 받아가지고 원양어선 사서 저기 내려보냈어. 그때 원양어선 처음 원조 받은 배로 그 구닥다리 배 사가지고 거기 배 타고 내려갔던 그 1등 항해사는 나는 그냥 이걸 계속 업으로 할래 해서 만든 회사가 동원그룹이야. 우리가 먹는 동원 참치. 그렇지. 아. 자, 한국의 무서움은 이 다양성이 있어. 참치 만드는 거, 화장품 만드는 거, 컨텐츠 만드는 거, 반도체 만드는 거, 뭐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거. 별의별 회사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 상황 때문에 이게 주춤해도 이게 치고 나가고 이게 주춤해도 이게 치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 다양성을 유지 안 하면 정말 불안해지는 거야. 배만 파는 나라, 배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반도체만 파는 나라, 반도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럼 그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 울산에서 뭐 팔아? 자동차 생산하고. 포항에서 뭐 팔아? 포항에서 제철. 그렇지. 구미에서 뭐 팔아? 포항에서 저기 과메기도 있잖아요. 알았다고. 구미에서 뭐해? 전기전자 하잖아. 그리고 천안이나 화성이나 이쯤 오면 이제 반도체도 하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뭐 LCD도 만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양성 있는 거점 어떤 생태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역이 다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거점 생태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체질이 강하지가 않는 산업구조가 된다고. 편식하는 그런. 그렇지. 그러면 100번 양보하자고 쳐. 결국 사람들 숫자 줄고 저출산 못 막아서 지방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또아리를 틀 가능성도 있냐 하면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각각 그 기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고양시. 고양시가 많이 밀고 있는 게 K한류. 그러니까 K한류 월드니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알기로 고양시의 상징적이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사람 사무실도 내줬었어. 왜? 거기를 한류 콘텐츠의 육성 거점을 삼겠다는 거야. 그럼 남양주는 또 남양주에 또 뭐 하고 김포는 김포에 뭐 하고 해서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가 차선책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곽 지역이 각각의 산업 생태계가 있는 형태로 그래서 국가가 끌어나가도 되는데 이걸 다 서울을 만들어 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걱정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지금 서울 외곽에 그렇게 남다른 생태계가 생긴 게 몇 개 있어.
대표적으로 판교가 그거지. 아, 판교, ICT. 그렇지. 바로 이렇게 판교에서 그런 거점이 생겼고, 그러면 벌써 하나 잘된 모델이 있잖아.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몰랐거든. 그래서 지금 또 김포를 편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그런 논리에서 또 있는 게, 자, 이번엔 김포는 서울이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논리를 얘기해 줄게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한 그 개별적인 산업 생태계, 김포가 지금 그렇게 됐어? 아니라는 거지. 네. 이미 김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엄청난 지옥철 타고 네, 골드라인. 골드라인 타고 서울에 와서 일하고 잠만 자러 김포로 간다. 그럼 이게 김포십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숙소입니까? 이미 김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런 김포가 서울과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구역상 하나가 돼야 교통이니 시설 인프라니 이런 것들을 한 큐에 할 수가 있거든. 김포는 이미 자족 기능이 상당히 많이 유실돼 버렸으니 그거는 이제 현실을 반영해 줍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어. 그런데 이미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갔고,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 아니 교수님,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편입하면서 서울에 김포구로 해놓고 김포구는 그런 독특한 구로 육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서울에는 실질적인 제조 기능이나 산업 기능을 더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포는 앞으로 그렇게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와 현행법은 똑같은 거야. 지금 법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같이 바꿔가지고 이걸 추진한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 그러셨군요 라고 할 텐데, 그런 법률적 검토도 없고 일단 던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한번 봐야 돼. 아주 극단적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네거티브하게 그렸던 도시계획의 우리나라 최고 학자 중에 한 분이 술 마시면서, 형님 제가 그랬어, 이거 그냥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람직하게 바꿔보자, 아니면 뭐 형님들 같은 중에서 뭐 누구 국회의원 간 사람 뭐 이런 분들은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만약에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추세가 계속 가는 상황에서 국가가 존립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었을 때, 정말 술자리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추세에서 지방의 모든 지자체를 살리는 게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많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0명이 가까운 지역이 될 거라면 결국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충북, 충남 요 언저리까지 모여 살 건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나마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선택지로 할 수 있는 건 그 많이 비어진 그 지자체, 거기를 전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로 바꾼다든가 풍력단지로 바꿔서 거기서 이쪽에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는 방법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디스토피아는 어우 살벌해.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화두가 앞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시니 어떻게 책임을 지는 형태로 수습을 해가는지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양쪽 정당을 우리가 다 쳐다보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저희 여의도 멘션에서도 중간중간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